네, 안녕하십니까. 마켓앤 센증시로 다시 인사드립니다. 최리나입니다. 현재 코스피가 17포인트 뛴 1754포인트, 1750을 넘겼다 말씀드렸는데요. 계속해서 깨지지 않고 오히려 1753포인트에서 54포인트로 추가적인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외국인 선현물 모두 다 사주고 있고 거래소와 코스닥에서 유일하게 모두 다 사주는 주체가 되고 있는데요. 지금 수급 상황 다시 한번 살펴드리겠습니다. 네, 외국인이 350억 정도 거래소에서 사주는 반면에 개인들은 1,000억 정도 차익실현을 하고 있습니다. 기관은 260억가량 사고 있는데요. 기관은 코스닥에서 그러나 사주지 않는군요. 개인들은 양시장에서 모두 다 매도하고 있습니다. 비차익에서 약간 매물이 나올 뿐 차익 거래 그리고 프로그램 전체적으로도 매수 우위가 기록되고 있고요. 코스닥도 2포인트 정도 뛴 518포인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업종별로 분위기 봐야겠죠. 자, 오늘 업종 중에서 가장 눈여겨 보여지는 것은요. 금융 섹터라고 하겠습니다. 일단 지수가 1750 깨면서 연중 최고치를 다시금 경신하자 증권주가 움직이고 있습니다. 삼성증권, 미래에셋증권 모두 다 2% 내외로 상승하고 있고 은행주들도 일단 보험주 포함해서 삼성생명 상장 관련한 수혜까지 이쪽 섹터에 모두 다 분위기가 깃드는 모습입니다. 화재가 또 1.5% 가까이 오르고 있고요. 증권은 좀 전에 살펴드렸고 은행 쪽도 분위기가 괜찮은 것 같습니다. 일단 기업은행도 3% 정도 상승을 하고 있고요. 금융 지주 회사들의 움직임도 좋습니다. 지금 KB금융도 지금 2.8%가 급등하고 있고요. 신한지주도 2.8% 급등 중입니다. 자, 그리고 운수 창고 쪽도 분위기를 좀 보시면 대한항공이 3% 급등, 그리고 아시아나항공도 3%대 동참을 하고 있고요. STX 펜오션도 지금 수주 얘기가 나오면서 다시금 3% 급등하면서 항공 그리고 해운주들도 움직임이 괜찮습니다. 철강금속 쪽에서는 NI스틸이 가격 제압분까지 이미 오른 상태인데요. 1분기 순이익이 흑자 전환했다라는 소식 때문에 오늘 아침에 3,000원 근처까지 일단 가보는 것 같습니다. 이 밖에도 대형주라 할 수 있는 포스코가 오래간만에 1.5% 상승하면서 오늘 아침에 53만 원 회복하고 있고 현대제철도 1% 가까이 오르면서 91만 800원 기록하고 있습니다. 9만 1,800원이겠죠. 현대제철 그리고 포스코 모두 다 제품 가격 인상 소식도 일단은 호재가 되고 있습니다. 자, 반대로 좀 약한 섹터라면요. 전기가스 그리고 의약 통신 쪽이 되겠는데 통신 쪽에서는 SK텔레콤 정도만 강보합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자, 전기전자도 분위기를 좀 잠깐 볼까요? 자, 전기전자 섹터는요. 삼성전자가 그래도 강보합 유지하고 있고 LG이노텍이 급락에 따른 또한 반등을 빠르게 하면서 7% 이상 다 급등하고 있습니다. 급락 이후 급등. 정말 주가가 롤러코스터 같네요. 삼성전기가 3% 이상 오르면서 13만 6,500원, 13만 7천원까지 찍는 걸 보면 지금 오늘 아침에 다시금 사상 최고가 내는 것 같습니다. 삼성 SDI는 실적 기대감이라고 봐야겠네요. 3% 가까이 급등하면서 14만 4천원까지 찍고 있습니다. 이 밖에 IT 종목들 오늘 전반적으로 그렇게 밀리는 분위기 아니고요. 오히려 좀 오른다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자동차가 속히는 운수 장비도 짧게 한번 보죠. 자, IT는 오늘 밀리지 않고 자동차 쪽도 조선과 더불어서 괜찮습니다. 중공업이 1.7% 이상 올라서 오늘 현대중공업 26만 원도 깨고 위쪽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모비스도 1% 이상, 리포조선도 1% 이상, 현대차는 오늘 아침에 또 1,000원 정도 더 보태서 13만 1,000원 정도까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기아차도 오늘 약간 반등을 하는군요. 네, 1753포인트. 이틀 정도 숨 고르고 일단은 좀 가는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뉴욕발, 미국발 훈풍 영향인 것 같긴 한데요. 보다 자세한 수급 특징주 전문가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이재광 한맥투자증권 상무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일단 지난 한 주 외국인과 기관이 어떤 종목에 관심을 보였는지 정리를 한번 해볼까요? 네, 그렇게 하죠. 자, 기관과 외국인 투자가들 지난 한 주도 큰 기존의 전략에는 변함이 없었던 거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역시 업종 대표주를 중심으로 해서 매수에 나서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 그러면 바로 기관과 외국인들이 어떤 모습을 보였는지 먼저 살펴보고 현 시장, 우리 시장 한번 점검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지난 일주일 동안 기관과 외국인 투자가들 코스피 시장에서의 매매 동향 한번 살펴보죠. 자, 코스피 시장에서 외국인 투자가들은 현대모비스, 현대차, KB금융, 대한생명, LG화학을 매수일 보였습니다. 자, 기존에 매수했던 자동차 관련주를 계속해서 매수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요. 특히 5월 초로 다가오고 있는 삼성생명 상장에 따른 수혜가 예상된다는 소식과 함께 신규 상장된 대한생명을 꾸준히 매수한 것으로 보여지고요. 역시 2차전지 관련해서 실적 호전이 예상되고 있는 LG화학을 매수한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국내 기관 투자가들은 LG디스플레이를 가장 많이 샀네요. 그리고 하이닉스, 현대차, 한국타이어, 삼성화재. 역시 국내 기관 투자가들도 자동차 관련주들, 이제는 국내 기관 투자가들은 완성차 업체뿐만 아니라 이제는 부품 관련주,
타이어 업체들도 폭넓게 매수세를 확산시키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네요. 이 상하이 엑스포와 관련돼서 이 자동차 관련주에 대한 국내 매출 증대, 그 실적 호조세가 이어질 것이다 하는 전망세가 국내 기관 투자가들로 하여금 자동차 관련주에 대한 매수세를 지속한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LG 디스플레이와 삼성화재 역시 매수를 보이면서 코스피 시장에서 국내 기관과 외국인 투자가들의 가장 큰 특징은 역시 기존의 전통 우량주들, 업종 대표주를 중심으로 한 매수세가 이어졌다 하는 점이 특징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바로 그럼 국내 코스닥 시장의 동향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국내 코스닥 시장 지난 일주일 동안 외국인과 국내 기관 투자가들의 매매 동향을 살펴보면은요, 외국인 투자가들은 CJ 홈쇼핑, 루멘스, 셀트리온, 네오이즈 게임즈, 태웅을 매수했고요. 국내 기관 투자가들은 서울반도체, 소디프 신소재, 태광, SK 브로드밴드, SFA를 매수했습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 외국인 투자가들의 기관과 외국인, 지난 일주일 동안 코스닥 시장에서 기관과 외국인 투자가들의 매매 동향 특징을 한번 살펴보면은요, 지난주까지는 지지난주에 비해서 신규 매수권에 들어오는 종목군들이 눈에 좀 띄었습니다만, 그러나 지난 일주일 동안의 매매 동향을 보면은 역시 더 이상은 코스닥 시장에서 종목을 확산시키고 있지는 않은, 그러니까 기존에 매수했던 종목을 순환매 차원에서 이렇게 돌려서 매수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이죠. 저 모두에 제가 이 방송을 시작하면서 코스닥 시장에서 기관과 외국인 투자가들이 매수할 만한 종목은 이미 세팅돼 있다, 정해져 있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네. 더 이상 크게 증가되지 못하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코스닥 시장에서 기관과 외국인이 매수할 만한 종목은 정해져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와중에서도 외국인 투자가들이 CJ 홈쇼핑 같은 홈쇼핑 관련주, 그리고 실적 호전이 예상되는 루멘스, 역시 그 LED 관련, 네. 역시 IT 관련주죠. 그리고 게임주, 이런 종목을 매수했고요. 국내 기관 투자가들도 그들이 전통적으로 매수 관심을 갖고 있던 종목으로 코스닥 시장에서 매수했다,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네요. 네. 자, 지난주에 계속해서 얘기를 좀 해주셨던, 그리고 좀 전에 얘기를 해주셨던 루멘스는 오늘 아침에 또 52주 신고가까지 내는 모습이고, 이제는 약속을 좀 지켜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삼성생명 상장 관련 수혜주, 이번 주에는 얘기해 주시겠다 하셨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예, 지난주와 지지난주 종목군들, 이제는 한번 4월 중순부터는 한번 개별 종목별로 접근해보자 하는 말씀드렸는데, 네. 제가 말씀드렸던 종목이 그나마 좋은 상승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저도 가끔 이게 뒷걸음치다가 쥐 잡은 소처럼 저도 가끔 쥐를 잘 잡습니다. 네. 계속 잘 잡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보는데, 네. 자, 오늘 삼성생명 관련 그런 종목을 한번 언급해드리겠다는 말씀드렸는데, 그 전에 현재 오늘 또 한 주간을 시작하는 월요일장이기 때문에 현재 현 상황에서의 국내 주식시장의 흐름 한번 먼저 점검해보고 삼성생명 관련돼서 어떤 투자 전략을 세워야 되는지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국내 종합지수 코스피 시장 일봉 차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이 보시는 것이 국내 코스피 시장 일봉 차트입니다. 자, 제가 영어 공부를 잘하시는 분들, 저는 잘 못합니다. 잘하시는 분들한테 물어봤더니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매일 30분씩 하니까 잘하게 되더라 하는 말씀 전해드렸습니다. 주식 투자를 하면서 실패하지 않고 성공을 내가 잘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냐? 매일 30분씩 한번 차트를 보십시오 하는 말씀을 드렸는데, 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국내 코스피 시장 일봉 차트입니다. 이미 뭐 너무나 많이 강조해드렸죠? 이번 코스피 시장으로 1720포인트의 이 저항선 직전 고점대 돌파는 지난 1월 달보다 더 강력한 그런 모습이다 하는 점을 강조해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4월 초에 1720포인트를 직전 고점 돌파한 이후 조정을 받는가 싶었습니다. 대내적인 악재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강한 신고가 행진을 국내 시장도 보이고 있습니다. 과연 어디까지 가려냐? 이거는 저도 모릅니다. 제가 안다면 이 시간에 여기서 방송하고 있지는 않겠죠. 저도 모릅니다. 다만 알 수 있는 것은 뭐죠? 지금 기조 자체가 상승 트렌드의 기조가 이어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상승 트렌드의 기조가 이어지고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되죠? 단순히 조금 수익이 났다 이익 실현할 것이 아니라 팔고 나서 후회하는 그 과거의 습관을 되풀이할 것이 아니라 끝까지 가지고 간다는 전략으로 임하신다면 이 장에서 역사이클에 걸려서 고생하지는 않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더군다나 오늘도 장 초반부터 긴가가 외국인이 쌍끌이 매수를 하고 있죠. 매도하는 것은 역시 개인입니다. 그러니까 하루하루 장세가 홀짝 장세, 하루 상승했다 하루 하락하는 이런 장세가 반복이 되면 개인 투자가들 수익을 많이 냅니다. 그러나 시장은
하루 상승했다 하루 조정받는 것 같지만 추세적으로 보면 길게 보면 꾸준한 상승과 하락을 지속한다는 점이죠. 그렇다면 지금 같은 상승 기조하에서는 개인 투자가들 같이 이렇게 너무 초단기 매매는 수익을 올릴 수 없지 않나 하는 반증도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오늘 장도 여전히 보유조 홀딩 그리고 자금에 현금의 여유가 있으신 분은 조정 시 매수 전략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네. 그러면 삼성생명 관련 돼서 우리가 어떠한 투자 전략을 세워야 되는지 그리고 체크할 사항은 어떤 사항이 있는지 한번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제 삼성생명 상장 일정이 코앞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5월 3일과 4일 날이 청약일이죠. 네. 공모주 청약일입니다. 그리고 상장 예정은 5월 12일로 예정돼 있습니다. 네. 희망 공모가는 9만 원에서 11만 원 선으로 예측이 됐었는데 오늘 확정이 됐습니다. 희망 공모가는 제가 9만 원에서 11만 5천으로 적어드렸는데 11만 원으로 확정이 됐어요. 그러니까 예상 공모가가 한 10만 원 전후가 될 것이다 하는 전망이 시장의 우위였었는데 11만 원 희망 공모가의 상단으로 결정이 됨에 따라 오히려 이 관련주들은 예상보다 더 큰 수혜를 입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삼성생명을 누가 많이 갖고 있느냐 하는 거죠. 네. 역시 우리나라 재계 1위 총수이신 이건희 회장님께서 20.7%를 갖고 계시고요. 삼성 에버랜드 13.3%입니다. 근데 가장 많이 갖고 있는 이건희 회장님이나 삼성 에버랜드는 아직 상승되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상장회사에서는 신세계가 13.57%, CJ제일지당이 4.8%, 나머지 삼성 계열사와 일부 은행단들이 한 0.1%에서 한 2%대까지 갖고 있습니다만 최대 주주는 신세계와 CJ제일지당이 최대 주주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역시 수혜는 신세계와 CJ제일지당이 가장 큰 수혜를 받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삼성생명 상장과 관련돼서 한번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종목은 이미 정해져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현재 상장되어 있는 종목 중에서 가장 많은 지분을 갖고 있는 것이 신세계라고 본다면 우리가 신세계 한번 점검 안 해볼 수가 없겠죠. 네. 그래서 이번 주 금주 초에 매수 관심 종목으로는 첫 번째 신세계를 한번 선정해 봤는데요. 신세계 제가 부연 설명할 필요 없습니다. 국내 최대 대형 유통업체 중에 하나죠. 물론 백화점은 매출은 1위는 아닙니다. 그러나 그 할인 매장이 매출 1위를 매출 1위를 보이고 있고요. 또 신세계는 지금 모두에 설명드린 바와 같이 삼성생명 상장 최대의 수혜주로 부각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또 하나 이 유통주들은 우리나라 환율이 굉장히 강세입니다. 그렇죠? 환율 하락에 따른 최대의 수혜 업종으로 꼽으라면 유통주를 꼽을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신세계는 금주 초에 눈여겨보셔도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신세계 현재 위치 한번 살펴보죠. 네. 신세계 한번 차트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지금 보고 계시는 신세계입니다. 어떻습니까? 많이 최근 내렸네요. 같은 종합지수가 강한 장에서도 많이 빠졌죠. 최근 2주 네. 동안. 그렇기 때문에 매력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아무리 사고 싶은 주식이라 할지라도 이미 주가에 선 마정돼서 주가가 조정받고 있다면 의미가 없죠. 상승하고 있다면 의미가 없습니다. 근데 마침 2주 동안 조정을 받아서 가격적으로 굉장히 큰 매력을 갖고 있습니다. 50만 원 전후로 해서 올 연초에 쌍바닥을 실현했기 때문에 51만 원 전후로 해서는 강력한 지지선이 형성돼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가격대, 지금 소폭 상승하고 있죠. 추격 매수할 필요는 없지만 상승시라 할지라도 장중 눌림목을 이용한 매수 전략은 바람직하지 않을까. 가격적으로 본다면 52만 원을 전환 시점에서도 무난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네. 신세계, 삼성생명 관련해서 최대의 수혜주로 부각되고 있는 신세계 한번 눈여겨보시고요. 한 종목 더 선정해봤는데요. 네. 한 종목은 SK에너지입니다. 지난주까지는 종목 좀 중소형주에서 테마주로 개별주로 한번 선정을 해드렸는데 이번 주는 다시 이제 대형주를 두 종목 한번 선정했습니다. 한 종목은 SK에너지인데요. 이 SK에너지 국내 최대의 정유사이며 1분기 실적이 기대치를 상회했죠. 2분기에도 실적 호조세가 이어질 전망이라는 것이 국내외 증권사 애널리스트들이 공통된 의견이고 저도 그 의견에 동조를 합니다. 또 SK에너지도 최근 조정을 받고 있는 횡보국면을 보이고 있어요. 지난 금요일장 큰 폭의 조정을 받아서 오늘장 눌림목을 이용한 매수 전략은 바람직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오늘 미국 시장의 신고가 행진을 펼침에 따라 국내 시장도 갭상승했죠.
SK에너지도 소폭 상승 출발하는 모습입니다. 현재 1,000원 상승한 122,250원이죠. 자, 차트가 나오고 있네요. 차트 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역시 1차 상승 이후에 조정을 받고 있다. 기간 조정이죠. 굉장히 강한 종목입니다. 더군다나 요거는 1월 초에 125,000원 고점을 실현했죠. 그래서 이번에는 고점 돌파했다가 눌림을 받는데 지난 1월 달과 같은 조정을 없죠. 종합지수 똑같은 패턴입니다. 살짝 조정을 받고 다시 올라가는 그런 패턴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그래서 이 SK에너지도 122,000원, 122만 초반 매수 가격대 적정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네. 오늘 장중 눌림목을 이용해서 가격적으로는 12만 원대 초반, 12만 1,000원에서 2,000원 요 사이라면 무난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주초, 금주초에는 신세계와 SK에너지 두 종목 한번 매수 관심 종목으로 선정해 보았습니다. 네. 자, 그런데 하나 여쭤보고 싶은 건요. 네. 삼성생명 상장 관련 수혜주 중에서 삼성생명 지분을 가장 많이 갖고 있는 그러나 상장된 그런 종목 중에 일단은 지분율로 봤을 때는 신세계가 가장 좋다. 많이 네. 빠졌기 때문에 가격적인 매력도 있다 하셨는데 네. 보험주 쪽은 어떻습니까? 보험주도 상대적으로 삼성생명 상장에 따른 시너지 효과에서 대한생명이 아주 급등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네. 또 삼성화재도 지난 일주일 동안 상승폭이 상대적으로 좋았고요. 네. 그러나 막상 삼성생명이 상장된 이후 동반 상승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네. 그것은 삼성생명 상장에 따른 말도 제대로 나오지 않네요. 삼성생명 상장에 따른 시너지 효과라기보다는 그동안 금융주들, 특히 화재 보험주들의 조정폭이 컸기 때문에 가격적인 메리트도 같이 부합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은행은 한번 순환매가 돌면서 상승을 했고요. 네. 증권주와 화재주가 상승폭이 상대적으로 적었는데 삼성생명 상장 관련해서 화재주들도 동반 상승의 탄력도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상장 시까지는 화재주들의 상승이 좀 더 이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네, 바라기는 우리 이재권 상무님께서 신세계라든가 대한생명 여러 가지 이런 삼성생명 관련 수혜 입을 수 있는 시너지효가 기대되는 보험주들 언제쯤 팔면 좋을지 이것도 얘기를 좀 해주시면 나중에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네. 이재광 항매투자증권 상무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시각 특징주도 좀 알아봐야 될 텐데요. 코스피부터 다시 한번 보죠. 1750 거의 4포인트까지도 올라온 것 같습니다. 개인들은 거래손에서 1360억 차익 실현하고 있습니다. 코스닥은 그런데 재밌게도 이제 좀 개인들이 관심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현재 코스닥은 519포인트에 육박해 있습니다. 오늘 원달러 환율이 연중 최저치를 찍은 것과는 대조적으로 코스피는 연중 최고점을 경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서울현대신문 증권부 윤경환 기자 불러보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윤 기자 오늘 특징주는 어떤 게 있습니까? 네, 지난 1, 4분기 어닝 서프라이즈 수준의 실적을 발표한 삼성전기가 다시 한번 사상 최고가를 오늘 기록했습니다. 이와 함께 시가총액도 10조 원을 돌파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에 따라 증시 전문가들도 삼성전기에 대한 목표 주가를 잇따라 상향 조정하는 분위기입니다. 삼성전기의 강세에 힘입어서 LG이노텍도 올 1, 4분기 실적 발표를 앞두고 강하게 반등하고 있습니다. 골드만삭스, 노무라, 다이와 등 외국계 증권사 창구를 통해 매수세가 몰리고 있습니다. LG이노텍은 오늘 올 1, 4분기 실적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네. 자, LG이노텍 오늘 실적 나오게 됐는데요. 삼성전기와 더불어서 사상 최고가 쓰고 있다라는 얘기 특징주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자, 오늘 그리고 이번 주 정도에 호황지가 여러 가지 겹치면서 이래저래 증시는 좀 보합권, 박스권을 이룰 것이다라는 그런 전망들이 많았는데 당장 이번 주 첫 거래일 뚜껑을 열어보니 뉴욕발 훈풍이긴 하지만 연중 최고치를 다시금 이틀 쉬고 경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증시가 계속 갈 수 있을런지 오늘만 이런 것인지 증권사의 리포트 한번 요약을 들어보기로 하죠. 윤 기자. 네, 오늘 증권사들 사이에선 이번 주에도 국내외 증시 호재에 힘입어 외국인 매수세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하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대신증권은 오늘 이번 주 예정된 미국의 FOMC 회의에서 점진적인 경기 개선과 저금리 통화 정책에 대한 확인 발언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면서 이것이 외국인 순매수를 지지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이 증권사는 그 근거로 지난달 중순 그리스의 재정 적자에 대한 우려로 상승을 제약받던 상태에서 FOMC의 저금리 통화 정책에 대한 재확인 발언이 글로벌 유동성의 증시 유입을 더욱 가속화시킨 점을 들었습니다. 하나대투증권은 안정된 금융시장 지표와 양호한 기업이익 모멘텀을 바탕으로 외국인 매수세가 꾸준히 유지될 것을 내다봤습니다. 이 증권사는 외국인 매수세에 힘입어 3개월 안에 지수가 1890선까지 상승 가능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네, 3개월 안에 지수가 1890까지 간다라는 리포트도 나와 있군요. 어쨌거나 당장 이번 주 중에 있을 미국의 FOMC 회의에서 저금리 기조 확인해주면은 외국인들 매수세에는 별 큰 영향 없겠다라는 얘기까지 들어봤습니다. 서울경제신문 증권부에 있는 윤경환 기자로부터 자세한 특징주 그리고 증권사 리포트 요약 들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계속해서는요, 02-3153-2611번으로 전화 주시면 여러분들이 들고 계신 문제 그 종목에 대한 상담해드리는 시간 프로그램 말미 정도에 갖고 있습니다. 이름하여 통하였느냐 투자해오소 코너인데요. 정양환 전문가와 함께하고 있고요. 이 종목 정말 상담 좀 들어봤으면 좋겠다. 혹은 상담을 했는데 지금 이 시점에서 또 상담을 원한다라고 하시면은 다시금 전화 주셔도 괜찮습니다. 근데 전화로 참여하실 수도 있겠고요. 서울경제TV 홈페이지에 접속하셔서 글을 남겨주셔도 저희가 그 글 보고 똑같은 강도로 상담을 해드리니까요. 참가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시간은 관심 종목 체크 시간입니다. 앞서서 출연하셨던 패널이 얘기했던 오늘 한번 사보면 좋겠다라고 했었던 바로 그 종목. 오늘 장이 열리고 난 다음에도 그 같은 매수가가 유효한지 다시금 체크를 받아보는 시간 갖고 있는데 먼저 오늘 신한금융투자 영등포 지점의 조재석 부장께서 말씀하신 종목이 있습니다. 오늘의 센 전략이라는 코너에 출연을 하셨었는데요. 납축전지 빅2라고 부르죠. 아트락스 BX와 더불어서 양대 산맥이라 할 수 있는 세방전지 얘기를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전기차 얘기 나오면서 오히려 납축전지를 주로 생산하고 있는 이 세방전지가 조금 눌려서 좀 억울한 면이 있었는데 이제는 좀 갈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일단 밸류에이션 측면에서도 저평가 내력도 있다라고 하셨고요. 지금 잘 알려져 있다시피 현대, 기아 그리고 쌍용차 모두 다 납품을 하고 있죠. 전기차 얘기가 나오긴 하지만 중국 쪽에 이런데 여전히 기존의 납축전지 수요가 글로벌 측면에서는 증가하고 있다는 근거도 두셨는데요. 가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목표가는 32,000 정도 얘기하셨고요. 손절은 25,500원. 가장 중요한 매수가는 현재가 정도가 어떨까라고 하셨는데요. 자, 오늘 지금 현재가가 어느 정도인지 한번 볼까요? 네, 27,150원에 지금 가격이 나오고 있습니다. 글쎄요, 오늘 아침에만 해도요, 이 현재가라는 것이 그 아침 상황 현재가였으니까 26,000원 정도였는데요. 오늘 아침에 아주 살짝이지만, 약간 갭으로 상승한, 그렇게 해서 출발한 감이 없잖아 있습니다. 현재 27,000원 정도 소폭 내려와서 윗꼬리를 좀 달고 있는 음봉을 그려내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일단, 세방전지 지금쯤 매수해도 괜찮을런지 전화를 한번 다시 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한금융투자 영등포 지점 조재석 부장입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아침에 세방전지 얘기하셨는데 오늘 아침엔 또 많이 오르는 것 같다가 조금은 진정되는 국면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지난 주말에 기관 매수세가 약간 들어오면서 하루에 한 1,000원 정도 오르는 폭을 연출을 했습니다. 네. 오늘 아침에 상승한 이후에 기관들 투신권에 좀 매물이 약간 좀 나오면서 지금 윗골이 나는 음봉을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오히려 이렇게 조금 장중에 밀리는 현상이 나올 때 저가 매수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그러면 지금 27,000원 정도면 딱 좋겠다는 말씀이신가요? 예, 지금 최근에 보면 중소형주다 보니까 약간 장중에 변동성은 좀 있는데요. 지난 25,500원 찍고 지금 26,000원과 27,000원 사이에서는 매수 가격이 좋은 매수 가격이 들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 최근에 보면 1년 동안에 가장 거래량이 많았던 구간대가 지금 27,000원에서 29,000원 사이가 지금 최대 매물벽입니다. 따라서 적극적 거래량이 오늘 그렇게 많이 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 저가에 분할 매수하는 관점으로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세방전지 26,000원, 27,000원 사이에서는 매수하는 거 괜찮겠다라는 얘기 잘 들어봤습니다. 목표가는 32,000원까지 내다보셨고요. 신한금융투자 영등포 지점 조재석 부장과 함께 관심 종목 체크 다시 한번 갖는 시간 가져봤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자, 계속해서 뉴스로 보는 투자의맥 코너에 출연하셨던 우리 신한금융투자 상암지점의 최승원 과장께서 언급하신 종목들 지금 현재가와 비교해서 다시 한번 체크해드리는 시간 갖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뉴스는요. LG 디스플레이가 OLED 사업에 본격적으로 나선다라는 것을 기초로 해서 이제 한 두 가지 정도 종목을 꼽아주셨는데 이미 금요일장에서 반짝 반응을 했던 덕산 하이메탈이 하나였고요. 두 번째는 SNU였는데요. 덕산 하이메탈은 이미 지난주 금요일 12% 급등한 바 있고요. 지금 약간
하이메탈 눌리면 사자라고 했었는데 덕산 하이메탈은 오늘 아침에 살짝 눌리는 아주 좋은 눌림목 자리가 나와준 것 같습니다. 덕산 하이메탈 목표가는 21,000원 정도까지 얘기하셨고요. 지금 차트상으로 손절을 얘기할 분위기는 아니지만 그래도 손절가 메모를 해두시겠다고 하시면은 14,000원 정도 얘기를 하셨습니다. 오늘 갭상승하면 잡지 말자고 하셨는데 다행히도 눌려서 오늘 정도 자리에서 잡아봐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덧붙여서 또 다른 종목 하나를 언급해 주셨는데 바로 그것이 SNU입니다. SNU도 역시나 넓게는 OLED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여러 관심 종목 중에 하나로 꼽을 수가 있는 그런 종목이 되겠는데요. 목표가는 25,000원 정도 2차 목표가로 얘기를 하셨고 1차적으로는 23,000원까지도 가능하지 않겠나라고 하셨는데 자 오늘 아침에 움직임이 조금 특이해서요. 이 SNU에 대한 얘기도 잠시 후에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가격 정도 2만 원대 초반 정도면 사볼 수 있겠다라고 했는데 지금 현재 조금 많이 떴다가 이것도 역시 음봉을 그려내면서 2만 원대 초반에 정확하게 와 있습니다. 그래서 SNU는 이 정도에서 한번 사보면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손절가도 거의 바트한 상황이라서요. 요거는 손절가도 같이 한번 이따가 전화를 걸어보면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목표가는 참고로 1차는 23,000원, 2차는 25,000원까지 부르셨습니다. SNU에 대한 체크는 잠시 후에 미뤄보고요. 두 번째 뉴스로는 오늘 아침에 철강주가 반짝하고 있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포스코와 현대제철의 철강 제품, 내수 제품에 대한 가격을 인상한다라는 뉴스 때문이었는데요. 포스코와 현대제철은 이미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작은 종목 휴스틸과 또한 부국철강을 얘기를 하셨습니다. 자, 휴스틸은 가격만 잠깐 좀 언급을 드리겠습니다. 목표가는 18,000원 얘기하셨고요. 손절은 15,000원 정도 얘기를 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16,000원 정도에서 저점 매수는 유효하다라고 하셨는데 현재 가격 간단히 한번 보죠. 휴스틸 16,100원, 16,000원 정도에서 일단 저점이다 생각하고 사보자라고 하셨기 때문에 지금 정도면 휴스틸은 괜찮은 가격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다음으로 말씀하셨던 종목은 부국철강인데요. 부국철강은 냉연도, 열연 제품도 함께 좀 다루고 있는 그런 업체이기 때문에 자동차 관련 수혜도 함께 좀 볼 수 있는 그런 아주 더블 호재를 갖고 있는 그런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부국철강의 오늘 움직임이 심상치가 않습니다. 일단 목표가를 2,700원이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오늘 아침에 정말 쑥 올라왔습니다. 2,300원에서부터 2,500원까지, 장 중에는 2,600원 중반까지 오늘 아침에 거의 목표가에 근접을 해서요. 이 부국철강 아직도 매수 관점이 유효한 건지 부국철강 중심으로 시간이 허용한다는 SNU까지 한번 여쭤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화 연결 안 할 수가 없겠는데요. 신한금융투자 상암지점 최승훈 과장입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아침 말씀하셨던 종목 중에서도 부국철강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아요. 예, 일단 부국철강 같은 경우는 아침에 말씀드렸듯이 포스코의 수혜를 좀 가장 크게 좀 입을 수 있을 만한 종목으로 말씀을 드렸는데요. 네. DSL 제강이나 NI스틸 같은 경우 다른 중소형 철강주와 더불어서 금요일 아침 같은 경우는 대부분의 중소형 철강들이 좀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여전히 요즘 좀 시장의 움직임 자체가 연속성이 크게 확보가 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10% 이상대에서 좀 추격 매수하시기보다는 매수 가격 같은 경우는 2,300~400원대 정도 혹시 이제 좀 장이 밀리게 된다 그러면 그때 매수 대응을 하시고 지금은 일단 추격 매수는 조금 한번 좀 시장을 좀 지켜본 후에 하시는 것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부국철강 이렇게까지 뛸 줄 몰랐다라는 말씀이신 것도 같은데 오히려 덕산 하이메탈 눌릴 때 사는 것이 더 좋겠다는 생각도 드는군요. 앞서서 저희가 또 살펴봤던 SNU에 대한 얘기도 좀 해보고 싶은데요. 손절가가 2만 원 정도셨는데 거의 손절가에도 근접한 것도 같아서요. 예, SNU 같은 경우는 지금 2만 원 1차적으로 손절가를 말씀을 드리긴 했지만 SNU 같은 경우는 향후에 전방산업 쪽에 일단 수혜나 실적 개선 폭이 워낙에 좀 클 것으로 예상이 되고 지금 같은 경우는 최근 들어서 이 급등에 대한 좀 매물 소화 과정이 좀 양호하게 진행이 되고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2만 원 같은 경우는 제가 보기에는 좀 매수를 하셔도 되는 가격대로 보이고 손절가는 조금 더 낮춰 잡으셔도 상관이 없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손절은 어느 정도로 해볼까요? 낮춰 잡는다면은? 최근 들어서 지속적으로 한 18,000원대에서 움직이다가 19,000원을 돌파를 하면서 2만 원까지 지금 상승을 한 모습이기 때문에 한 19,000원대 초반, 19,000원 한 200~300원이 깨진다 그러면 좀 더 손절하셨다가 좀 기다렸다 다시 매수하시는 것이 좋겠지만은 2만 원대 초반 그리고 2만 원 정도 가격 그리고 2만 원을 살짝 깨는 가격에서는 제가 보기에는 좀 매수 대응을 하셔도 되는 가격 구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자 오늘 부국철강 같은 경우는 추격 매수는 조금 부담스럽다라고 얘기하신 반면에 SNU는 지금 2만 원대 정도 2만 원 밑으로 조금 내려와도 오히려 매수해보자라는 얘기셨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신한금융투자 상암지점의 최승훈 과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드디어 실시간 종목 상담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통화했느냐 투자해우소 코너. 오늘도 변함없이 정양환 전문가와 함께 할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자, 02-3153-2611번으로 저희가 전화를 받고 있습니다. 지역번호 02 필요하신 분들도 계시죠? 전화 주시면요. 이 생방송 시간 도중에 여러분들 들고 계신 그 문제, 고민되는 종목에 대한 상담 속 시원하게 해답을 들으실 수가 있겠습니다. 꼭 전화가 아니더라도 특별히 방송이 끝난 다음에는 전화 연결이 불가능하겠죠? 그럴 땐 서울현대TV 홈페이지에 접속하셔서 게시판에 글 남겨주시면 저희가 그 글 보고 방송 도중에 반드시 다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화가 조금 부끄러우신 분들은 글을 남기셔도 괜찮습니다. 첫 번째 전화부터 받아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유, 네. 저보다 목소리가 더 좋으시네. 네, 어떤 종목 상담을 해드릴까요? 두 가지인데요. 주성 엔지니어링하고 미래에셋증권요. 네, 주성 엔지니어링 먼저 좀 살펴드릴게요. 어느 정도에 일단 매수하셨는지 비중은 어느 정도신지요? 19,600원대 35%요. 언제쯤 사셨어요? 한 2주 됐습니다. 그렇죠. 예, 4월 들어서 사신 것 같은데 지금 뭐 거의 비슷한 그런 수준이네요, 그렇죠? 예. 예. 그럼 주성 엔지니어링은 뭐가 궁금하시나요? 이게 반도체하고 LED 쪽 그 관련된 회사라고 알고서 샀거든요. 네, 그렇죠. 예. 근데 다른 것들은 이렇게 좀 이렇게 등락폭이 있으면서 가는데 얘는 이렇게 올라갔다가 지금 조정을 받는 건지 못 가가지고 예. 다른 종목으로 바꿔야 될지 가져가야 될지. 2만 원 넘겨서 좀 얘가 가는가 보나 했는데 다시 왜 매수가로 내려오는지 예. 모르겠다. 예. 일단 떨어지는 게 어떤 특별한 악재가 있어서 못 갈 분위기인 건지 요 징조가 심상치 않다라는 거. 예, 요거 먼저 일단 제가 여쭤보고요. 그다음에 미래에셋증권 다시금 매수가 비중 물어보고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예. 네. 일단 주성 엔지니어링부터. 네, 뭐 조선 엔지니어링이 최근에 그 유증이 있었습니다. 네. 예, 뭐 42억 정도 그 3자 배정 유증이 있었는데요. 그것 때문에 좀 떨어졌다기보다는 뭐 일종의 조정입니다. 조정 구간이고 주성 엔지니어링이 지금 19,600원대 정도 매수를 하셨다는데요. 네. 오늘 그 정도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데 잘 참으셨고 동종목은 앞으로 상승할 수 있는 충분한 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주성 엔지니어링 보면은 매출액에서 보면요. 전년 대비 124.4% 정도 늘어났습니다. 네. 그리고 매출, 영업이익에서도 뭐 599억 정도 예상이 되고 있고요. 네. 그래서, 동종목은 앞으로 흐름은 괜찮을 것이다. 이렇게 보시고, 네. 얼마 전에 조정을 좀 받았지만은, 18,000원까지 조정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네. 충분히 앞으로 동종목 갈 수 있다. 이렇게 보시고요. 그리고 목표가를 설정을 해드렸는데 사실은 원래 신고가를 냈죠. 네. 신고가를 냈는데 원래 신고가인 2만 350원만 돌파한다면은 한 2만 한 4천원까지 정도 보시고 네. 동종목 좀 길게 보십시오. 너무 짧게 보시지 마시고요. 그래서 주봉으로 보시면은 제가 한번 설정했는데 한 2만 4천원 권역대까지 정도 드리겠습니다. 2만 4천원, 2만 5천원. 근데 2만 5천원까지 가려면 시간 좀 걸리겠죠. 네. 그러나 지금 조정받고 올라오는 어떤 이런 종목들은 네. 지금 빠져나오시면 사실 매수할 기회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 그런 점을 염두에 두시고 네. 보유하시고요. 그리고 손절가는 굳이 손절가를 드린다면은 18,000원 이탈한다면은 손절가를 드리겠습니다. 네. 18,000 손절가 얘기하셨고요. 좀 중장기적으로 이 주성 엔지니어링 종목 들고 있자라고 하셨습니다. 이게 뭐 조정이 하락하기 위한 그런 조정은 아닌 것 같고 그야말로 다시 가기 위한 조정. 지금 팔아버리면 다시는 이 종목 사고 싶어도 못 산다고 하시니까요. 24,000원까지도 갈 수 있다라고 하시니까 일단 조금 더 들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그리고 좀 찾아보니까 수주 기대감도 계속해서 대규모로 나오고 있다라고 하고요. 실적도 괜찮을 거라고 하니까 주성 엔지니어링 팔 이유는 없겠다 싶네요. 그리고 앞서서 얘기하셨던 미래에셋증권도 저희가 좀 살펴드릴 텐데 얼마에 또 어느 정도 비중으로 사셨는지요? 미래에셋증권 지난주에 확 오를 때 59,000원대 60% 정도 됩니다. 60%요? 네. 네. 그때 어떤 생각을 갖고 사셨어요? 그때 TV에서 이제 네. 증권주들이 주도주로 바뀐다, 은행주다, 증권주다 막 그래가지고 은행주보다는 증권주가 좋을 것 같다 그래서 이제 샀거든요. 네. 지금까지 못 갖고 이제 금융주 섹터 내에서도 키 맞추기가 네. 있을 거다 막 그랬는데 그렇죠? 예. 키를 한 하루 이틀만 맞추고 끝냈어요. 예, 맞아요. 예. 그러니까요. 이게 정말 쑥쑥 이틀 올라갔다가 그 다음번에 정말 확
갭으로 하락한 다음에 지금 계속해서 그 상태인 것 같은데 예. 5만 9천 거의 6만 원에 사셨는데 금세 5만 7천 원 중반대까지 내려왔습니다. 이 예. 증권주에 대한 60%나 되시기 때문에 비중도 적지 않은데 사실 뭐 주성 엔지니어링은 그냥 들고 있으면 된다고 하셨고 네. 문제는 이 종목이네요. 네. 미래에셋증권은 지금 최근에 흐름에서 증권주들은 다 살아나고 있는데 동종목은 좀 많이 좀 조정을 받았죠. 네, 이유가 뭐예요? 이유가 이제 주식 원론에 대한 어떤 그 상장 폐지로 인해서 네. 계속적인 어떤 그 실망 매물이 좀 나오면서 좀 네. 하락을 했는데요. 자, 동종목도 마찬가지로 제가 보여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미래증권이 이제 최근에 이제 그 미국의 이머징 마켓, 그러니까 외국인들 상대로죠. 네. 상품을 또 판매한다고 하니까 동종목이 살아날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되고요. 오늘은 60일 이동 평균선을 맞고 지금 윗골을 달았는데요. 네. 5만 9천 원대 같으면은 최근에 이제 매수하셨다 하는데 사실은 이럴 때는 매수하시는 게 사실은 조금 매물대를 돌파하지 그러니까요. 못하고 깔아앉았는데요. 충분히 매수가까지는 오겠습니다. 그리고 자 미래증권은요 매수가를 통과한다면은 쉽게 말하면 6만 원대를 돌파한다면은 한 6만 한 3천 원까지 정도 보시고요. 네. 만약에 좀 길게 보시면은 6만 9천까지 보시는데 동종목을 흐름을 보면은 조금씩 위에서 고점에서 맞고 있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는 6만 원대를 돌파해야 된다. 쉽게 말하면 매수가를 돌파를 해야 되고요. 네. 매물대가 있으니까 이 돌파를 한다면은 6만 3천 원에서 6만 9천 원, 길게는 6만 9천 원인데요. 제가 생각에는 6만 3천 원에서 6만 4천 원 선에서는 차익 실현을 하고 나오자. 이런 어떤 전략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지금 뭐 6만 원권 정도에서 강력한 매물대가 거의 5만 9천 원 전후로 해서 형성이 돼 있는데 이때까지는 일단 갈 수 있겠다라고 하십니다. 역시나 전략은 지금 현 상황에서는 주성 엔지니어링과 동일하게 뭐 특별한 액션을 취하실 건 거의 없고요. 그냥 들고 계시는 홀딩 하시면 되는데 6만 원 돌파되는지 일단 여부 보고 더 이상 계속해서 조금 더 올라간다 싶으면은 6만 한 3, 4천 원 정도에서는 정리하고 나오자라고 하십니다. 일단은 뭐 매수가까지 갈 수 있다고 하시니까 이 종목도 너무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럼 한 가지만 더 네네. 여쭤볼게요. 미래에셋증권 같은 경우는 과거에 보면 굉장히 고평가가 주식이 이제 굉장히 많이 떨어졌잖아요, 지금. 네. 이게 한 1년 정도 갖고 있으면은 그 반엔 정도의 어떤 그 올라갈 수 있는 여력은 있는 회사인가요? 예. 미래에셋증권은 1년 가준다서 올라가고 그것보다는요. 그렇게 네. 보시면 안 되고 지수가 만약에 지금 1750, 40 이런데 20 이런데 이 선에서 만약에 움직인다면은 이 동종목이 일단은 증권주는 있습니다. 지금 다른 증권들은 지금 많이 올라갔거든요. 네. 이 증권은 이 종목은 못 올라갔지만은 1년, 2년 이후의 장을 지금 예측하기 힘들지만은 네. 기본적으로 종목은 1년, 2년 물론 뭐 장기 투자는 좋습니다. 네. 그런데 조금 고평가 쉽게 말하면은 종목보다는 지수가 많이 올랐을 때 네. 종목이 좀 올라왔을 때 조금씩 이익 실현하시면서 또 조정을 좀 받으면은 저점 매수하는 그런 어떤 전략으로 가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증권주는 1년 가까이 이렇게 쭉 들고 있을 만한 그런 섹터는 좀 아닌 것 같다. 아무래도 지수의 영향을 크게 받으니까 오늘도 이렇게 좀 올라와서 기분 좀 좋으시긴 하겠지만 또 올라왔다 쭉 밀리긴 했습니다만 확실히 연고점이란 단어하고 맞물려서 또 상승 탄력을 보여주는 것이 증권주이기 때문에요. 코스피가 어떻게 될지 정말 아무도 모르는 상황에서 1년 정도 증권주를 묻어두겠다라는 전략은 조금 위험할 수도 있겠다 싶기도 합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가 미래에셋증권 주성 엔지니어링 상담해드렸습니다. 전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전화번호 02-3153-2611번으로 전화 받고 있고요. 이쪽으로 전화 주시면 좀 전에 보신 것처럼 여러분들 들고 계신 그 종목에 대한 상담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상담하다가 난 이게 더 궁금하다라고 하면은 네 방금 보셨듯이 추가적으로 질문도 하시고 자유롭게 진행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난 좀 부끄러워하시는 분들은 전화가 아니라 설균대TV 홈페이지에 접속하셔서 게시판에 글 남기셔도 상담을 좀 우회적으로나마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두 번째 전화 한번 받아볼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떤 종목 들고 계십니까? 예, 우리 ETI에. 우리 ETI요? 예. 얼마에 사셨어요? 8,200원에 20%에. 우와, 잘 사신 것 같은데 그래도, 그죠? 예, 근데 1월달에 1,200원을 못 팔아갖고 지금 또 갖고 있는데 9,300원 정도 하더만은 또 흘러내려갖고 지금 해갖고 더 네. 갖고 있어야 되니까 뭐. 팔아야 됩니까? 예, 그거 예, 여쭤보시려고 하시는군요. 예. 예. 그 전에 사셨군요. 저는 잘 샀다고 한 게 정말 최근에
네, 샀다라는 걸로 이해를 했었는데 그 전에 사셔서 9,300원 쭉 올라갈 때 좋아하셨다가 다시 8,000원까지 있을 때 또 참아서 예. 다시 조금 올라온 것 같습니다. 8,200원에 비중은 어느 정도 되시나요? 20%예요. 20%? 아, 그렇군요. 예. 그래요. 우리 ETI 이거 좀 어떻게 잘 갈는지. 지금 일단 수익 구간이긴 한데 한 번 팔 타이밍을 놓쳤다고 얘기하시거든요. 네. 우리 ETI는 뭐 7,900원대에서 좀 브레이크 패턴이 걸렸고요. 네. 최근에 이제 급등을 했었는데 급등 이후에 어떤 그 큰 흐름을 못 보여주고 있는데요. 급등 이후에 어떤 거래량에서 조금 줄었죠. 그래서 동종목은 일단은 보유 관점을 드리고요. 네. 일단은 어디서 차익 실현하시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일단은 1차적으로는 9,300원 돌파해야 됩니다. 9,300원 돌파 못하면은 일단 여기서 차익 실현. 네. 그리고 2차적으로는 10,000원에서 전고점이죠. 1,200원까지 드리면서요. 네. 자, 손절가를 드린다면은 7,900원 이탈하면은 일단 손절가 드리고요. 네. 그리고 현재 매수가가 8,200원 그러셨는데 지금은 조금 수익이 났습니다만은 네. 오늘의 흐름이 좋은데요. 제가 생각하는 9,000에서 9,300원권에서는 조금 밀리라고 쌍봉 구간에서 좀 밀리지 않겠나 네. 그런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런 구간에서는 좀 이익 실현을 차익 실현을 좀 하시는 게 좋을 듯합니다. 네, 그럼 비중 20%밖에 안 되는데 그냥 차익 실현을 전 물량을 다 하는 건 어떻습니까? 그렇죠. 전 물량을 다 네, 한다는 다. 거죠. 예, 밀린다면은. 그래요. 9,300원 정도 갔는데 상승 탄력이 좋으면 계속 들고 있으면 네, 10,000원, 네. 네, 그 이상도. 네. 그래요. 아마 들으셨을 걸로 알지만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해드리면요. 지금 전 저점, 바로 전에 가장 많이 꾹 참으셨던 바로 그 구간 8,000원 정도가 혹시나 다시 와서 깨질 것 같으면 그 정도에서는 좀 팔아주시라는 손절 얘기를 하셨고요. 아마 매수가까지는 오지 않겠나라고 하셨는데 아마 전 고점 지금 일단은 플러스시니까요. 전 고점인 9,300원 정도까지 오면은 한 20% 되는 물량 다 한번 처분을 좀 해보자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9,300원 근처까지 오지만 탄력이 굉장히 좋아서 차익 실현하기 좀 아까울 정도로 강하게 올라온다 싶으면은 10,000원대 초반까지도 조금 더 기다리시면 더 추가적인 수익도 거둘 수 있다라고 하시네요. 이렇게 해서 저희가 우리 ETI 상담해드렸는데 뭐 더 궁금하신 점 있으신가요?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예. 자, 전화번호 다시 한번 알려드리죠. 02-3153-2611번으로 전화 받고 있습니다. 지금 이 표를 어디다가 이렇게 옆에 이렇게 딱 항상 이렇게 두면 좋기도 하겠다 하는 생각도 드는데요. 자, 어쨌거나 3153-2611번으로 전화 받고 있으니까요. 이쪽으로 전화 주시면 여러분들 종목 상담 생방송 도중에 받으실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세 번째 전화인 것 같죠? 네, 받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예. 네, 전화 연결되셨습니다. 어떤 종목 상담을 해드릴까요? 예, 크로바 하이텍인데요. 네. 25%고요. 네. 그래서 저는 중장기로 하는 사람인데, 산한 지 몇 개월이 됐는데, 많이 떨어져가지고, 네. 이 회사가 중장기를 해도 괜찮을는지, 제보고저가 어떤지, 사실 그걸 또 모르고 사가지고. 예. 그래, 몇 개월이 됐는데. 네. 걱정이 돼가지고, 그래서 선생님들 저한테. 네. 그 크로바이텍 죄송하지만 어느 정도 얼마에 사셨는지 기억하세요? 25%인데 8,500원이에요. 8,500원에요. 예. 아, 그렇구나. 예. 뭐 아몰레드 테마이기도 하고 이래저래 얘기는 많이 되고 있는데 크로바이텍 8,500원에 사셨는데 지금 거의 한 7,500원. 그렇죠? 뭐 최근 들어서 거의 그래도 7,000원 밑에서 6,600원까지 갔다가 좀 올라왔네요. 예, 그렇습니다. 주가가 살았어요. 예, 그래도 일단은 중환자실에서 나오셨으니까 이제 병동에서 퇴원을 하실 일이 남았는데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크로바이텍 일단은 중장기로 투자하고 싶다고 하시는 거는 변함이 없으신가요? 예. 예, 그럼 거기에 초점을 맞춰 좀 여쭤보도록 할게요. 예. 네, 단기보다도 일단 중장기로. 네, 크로바이텍은 뭐 펀더멘탈적으로 이상이 없습니다. 회사는 괜찮고요. 최근의 흐름에서 기관들과 외국인들 양매도로 인해서 좀 많이 하락을 했었죠. 네. 조정을 받았었고 지난주 금요일 날 급등을 하면서 윗골을 달았는데요. 오늘은 조금 좀 눌리고 있는데 이 종목은 일단은 보유하시라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네. 왜냐하면은 지금 현재 구간에서는 굳이 뭐 손절을 할 수 있는 그런 구간도 아니고요. 네. 그리고 중장기로 좀 보신다는데 제가 월봉으로 한번 동종목을 보겠습니다. 네. 월봉으로 보면은 동종목은 아직까지 추세는 이탈을 안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월봉에서는 11,200까지 이제 급등했는 걸로 보이네요. 예. 근데 뭐 중장기로 보시면은 여기까지 반등은 시간이 조금 걸릴 것이나 반등할 것이다.
왜냐면 앞으로 이제 LED 테마주들의 흐름이 앞으로 한 번 더 몰이가 한번 나타날 거고요. 지금 여기까지가 11,200원? 예, 11,200원 이제 최고점입니다. 그래서 예. 11,200원을 일단 한번 보시고요. 중장기를 보시면은 지금은 7,470원에 거래가 되고 있는데요. 자, 1차적으로 11,000원을 일단 돌파해야 됩니다. 11,000원까지는 사실 시간이 많이 걸리겠죠. 그래서 11,000원까지는 시간이 많이 걸릴 것이다. 그 대신 일단은 한 9,500원권에서는 만약에 돌파를 하냐 못하냐 보시고요. 일단은 8,300원을 일단 돌파해야 됩니다. 동종목은 120일 이동 평균선을 강력하게 좀 돌파를 해줘야지만이 반등이 날 것이다. 이런 종목들은 뭐 만약에 많이 반등한다면 금방 조금 힘 좋겠죠. 개별주들은. 근데 그러면은 돌파할 게 왜 이렇게 많아요? 일단 돌파할 게 많은 게 8,300원 아니고요. 돌파해야 되고. 일단 8,400원대가 매물대가 있습니다. 매물대가 있고 이 120일 이동 평균선을 돌파해야지만이 동종목이 힘이 좀 갈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뭐 거의 사실은 매수가 근처죠. 120일 이동 평균선 그거 돌파를 보고 그 다음은요? 그 다음은 11,000원까지 중기를 보신다니까 11,000원까지 정도 드리겠습니다. 네, 일단은 지금 마이너스라 조금 마음이 아프시지만 120일 이동평균선 돌파 거의 매수가 근처를 강력하게 돌파를 해주면은 그 전 월봉으로 봤을 때 전 고점에 해당하는 11,000원대 초반까지도 아주 힘좋게 갈 수도 있겠다라고 하시니까 일단은 1차 관건은 120일 이동평균선 뭐 이런 어려운 용어도 있지만 거의 매수가까지 기다리면 그 다음에 강력한 신호가 나왔을 때 그 이상도 바라볼 수 있겠다라고 하십니다. 이왕 기다리신 거 조금만 더 기다려 보시죠. 뭐 월봉상으로 아직까지 뭐 추세가 무너지고 그런 건 아니라고 하고 기업 내용도 좋다 그러니까요. 예. 네. 이 정도면 답이 되셨나요? 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자, 이렇게 고마워하시는 분을 보니까 제가 또 힘이 납니다. 마지막 전화가 될 것 같아요. 지금 10시 17분이라서요. 시간의 압박이 좀 있지만 끝까지 성실하게 상담을 좀 해드릴 것을 약속드리죠. 끝으로 마지막 전화, 네 번째 전화 받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떤 종목 저희가 상담을 해드리면 좋을까요? 예, 저 소리바다를 제가 한 3년 전에요. 5,060원에 샀는데요. 네. 너무 많이 빠져 있어가지고 이걸 뭐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어서 상담 좀 드리려고요. 네. 소리바다 비중은 어느 정도 되시나요? 한 10% 정도 됩니다. 예, 소리바다 5,060원에 10%. 일단 뭐 사실 비중은 얼마 안 되지만 얼마 안 된다고 해도 지금 이 정도면은 상담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 주봉으로도 잘 안 보이고 월봉으로 봐야 좀 보이는 것 같은데. 근데 하나만 좀 여쭤볼게. 신뢰되는 질문이 될 수도 있지만 이거 왜 그냥 계속 두셨나요? 그냥 사놓고 제가 별로 생각을 안 하고 그냥 내비뒀어요. 근데 전에 한번 삼성이랑 무슨 합병한다는 얘기가 있어가지고 그냥 샀는데 그러고 나서 엄청 막 빠지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많이 빠져서 그냥 내비둔 상태거든요. 네. 근데 그냥 냅뒀는데 이 정도까지 이렇게 빠질지는 저도 잘 몰랐죠. 예. 이미 어느덧 보니까 손절은 의미가 없이 그렇게 주가가 하락해 있고 이제 지금 와서 어떻게든 수습을 해야 되겠는데 어떤 식으로 수습하면 좋을는지 그 방법 저희가 좀 전해드리도록 할게요.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네네, 감사합니다. 네, 일단 소리바다 5,000원대 매수를 하셨으면 참 너무 고점이죠. 고점이고 시간도 오래 걸리셨고 사실은 여기까지 간다고도 사실 안 보고 있습니다. 동종목은. 그래서 여기까지 간다면은 지금 뭐 495원의 매매가 되었는데요. 여기까지 가려면은 어떤 뭐 소리바다에 대한 어떤 삼성과의 어떤 관계 이런 관계는 좀 루머라고 보시고요. 그리고 저 월봉을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월봉을 보여드리면은 여기까지 반등하기라는 조금 쉽지 않고요. 일단은 만약에 지금 가지고 계셨으니까 조금 더 가지고 계시면서 2,000원대에서 3,000원대까지는 반등 나오면은 만약에 여기서 정리를 하는데요. 사실은 제가 여기서 상담을 드리면서도 마음 아픈 게 2,000원, 3,000원대까지도 좀 힘듭니다. 동종목은. 그래서 만약에 연상을 매일 친다면은 올 줄 몰라도 연상이라는 게 연일 상한가인가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런 너무 손실이 큰 종목을 지금 상담하고 있는데요. 자, 일봉으로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일봉을 보면요. 일단은 700원대, 760원대를 좁아야 되는데 여기까지도 상당히 좀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손절가는 못 드리고 일단은 가지고 계시라는 이야기는 드리겠는데요. 일단은 근데 또 가지고 있다가 이렇게 되면 어떡해요? 지금 이제 튼 구간이니까 좀 강한 흐름이 나오니까 가지고 계시라는 얘기고요. 760, 800원대요. 800원까지 올라오면 800원대에서 밀린다면은 일단은
조금 빠져나오시는 전략으로 예, 벌써 800원에. 예, 800원에서 떠도 아깝지만은 여기서 또 좀 빠져나온 전략으로 그렇게 드리겠습니다. 800원에서 안 빠져나오고 싶다라고 하시면. 그러면은 장기적으로 들고 계셔야 되는데 네. 장기적으로 들고 계시려면은 올라갈 수 있는 시간이 많이 걸린다. 네, 아까 2, 3천 원 정도 때. 그렇죠. 2, 그때까지. 3천 원 가려면은 시간이 한 1년 정도는 이상 걸리겠다. 예. 만약 그때까지도 뭐 동종목이 어떤 그 악재 없이 네. 어떤 살아 있으면은 괜찮은데 중간중간에 뭐 차익 실현 물량 올라오면 많이 나오기 때문에 반등은 그렇게 힘이 안 갈 것이다. 이렇게 애매할 때는 제가 꼭 여쭤보는 질문이 있죠. 정양환 전문가의 주식이다 생각하시고 그냥 시원하게 얘기해 주시죠. 저는 저 같으면은 벌써 매도를 했으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얘기 말고요. 지금 현 시점에서는요. 네. 저는 한 700에서 800대 올라오면 일단 정리하고 나오겠습니다. 예, 그쵸. 네. 예, 그러니까 그러신 것 같아서. 예, 알겠습니다. 지금 5,000원 조금 더 되는 아주 비싼 가격에 사셨는데, 뭐 비중은 얼마 안 되지만 그래도 지금 거의 5,000원에 사셨는데 거의 500원 수준이라서 거의 10분의 1 토막돼 있는 상황인데, 뭐 냉정하게 얘기해서 일봉상 전고점인 760원, 800원 정도에서는 그냥 정리하고 나오자. 이것조차 시간이 조금 걸릴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마음 아프지만 냉정하게 제가 다시 한번 여쭤봤을 때 이런 답이 돌아왔으니까 이것도 한번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좀 어떻게 답이 되셨는지 모르겠어요. 예. 저 말씀 감사합니다. 네, 전화 고맙습니다. 예. 아유, 뭐 답을 드리긴 했는데 목소리가 밝지 않으시니까 또 마음이 조금 무겁기도 하네요. 023153-2611번으로 저희가 전화를 받고 있고요. 실시간 종목 상담 해드리고 있는데요. 오늘 이 정도 코너에서는 인사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내일 이 시간에 이 번호로 이쯤 전화 주시면 종목 상담 받으실 수 있으니까 내일 혹은 게시판에 글 남기시는 걸로 참여를 한번 해보시는 거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통하였느냐 투자의 후속 코너는요. 정양환 전문가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전고점을 다시금 썼던 코스피 역시 1755까지 올라오는 저력을 보여주네요. 53포인트, 54포인트, 55포인트까지 올라왔습니다. 네, 이쯤 되면 코스닥도 발을 맞춘다면 520 혹은 그 위쪽으로 훌쩍 올라왔어야 되는데 오늘은 역시나 또 주목이 코스피 쪽에 주목이 되는 것 같습니다. 외국인들이 약간 500억 정도 사주는 반해서 개인들이 2천억 가까이 팔고 있습니다. 기관이 오늘 좀 사주는 분위기가 있고요. 프로그램 쪽도 시장에 우호적입니다. 오늘은 모험주가 좀 강세를 보여주고 있네요. 오늘 성공투자 기원하겠습니다. 전 내일 다시 올게요. 고맙습니다.